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약 273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세포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 프로그램을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왜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게 유전하니까. 내 후손으로 그대로 유전이 돼. 그래서 유전자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새로운 학문을 뭐라고 불렀다? 예, 후성 유전자야. 후성 유전자. 유전자학. 에피. 에피. 제네틱스. 유전자가 변한다라는 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한 그 중에 우리 몸에는 염색체가 23개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 세포 안에 염색체가 23개. 세포 안에? 그렇지. 그러면 우리 몸에 또 273개의 또 세포가 있는데 그 하나 세포 안에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273종류. 종류? 세포 수만을 따지면 그게 아마 한 수십억 개가 되고 그것을 종류별로 나누면 273종류가 나온다. 그래서 그 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폐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이렇게 따지면 273종류가 나온다.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세포 안에 깔려 있는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각각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 염색체 바로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뭐가 걸린다? 당뇨병에 걸린다. 7번 염색체 아까 그 당뇨병은 소위 소아당뇨병이라는 거예요. 어른 당뇨병하고는 달라요. 어른 당뇨병은 이 7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 당뇨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비만이다.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비만이 아니었는데 비만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전자가 변질되면 비만에 걸려. 자, 우리가 17번 염색체를 어저께 잠시 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 P53이라는 17번 염색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전자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그래서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세포들이 와 이거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다 할 때 그리고 자꾸 악발이 암 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그것을 변질을 억제해서 내가 이 세포가 암 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를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유전자들이 다 글자예요, 글자.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이 P53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서 반짝 켜지면 어떻게 돼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세포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암세포로 변하지 않던가 또는 암세포들이라도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만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 어떻게 나을 수도 있도록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미도 참 고약한 것 같아. 암 걸릴 수도 있고 암 걸리면 또 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우리가? 근데 저 유전자가 다 글자예요. 그 유전자 글자를 우리가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서열. 자, 이 글자는 뭐예요? 어떤 부호의 순서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만 있으면 돼. 0 또는 1만 있으면 돼.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11 하고 1001은 0 2개, 1 2개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뭐가 달라? 그 배열 순서가 달라.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OK 하고 KO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OK는 I'm OK. 컨디션 행복하고 컨디션 좋아. KO는 뭐예요? 똑같은 부호인데 배열 순서가 다름으로 인해서 뜻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글도 그렇죠. 자, 상구
근데 배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응을 여기 두고 시옷을 이러면 상구가 뭐가 돼버려요? at구가 돼버려. 그러니까 글자라는 것은 똑같은 부호지만은 무엇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네, 배열 순서에 따라서. 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 그러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깔려있는 유전자도 알고 보니까 글자야. 자, 그 유전자가 글자라면 그 글자는 세상에 누구의 뜻을 나타내려고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전자 글자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베이스, 염기를 베이스라 부르고 베이스 시퀀스, 베이스 시퀀스라 불러.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맺는 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자, 지도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지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위치?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이 유방암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물질이 BRCA1이에요. 근데 이 유전자가 망가져서 작동을 안 하면 이 BRCA가 생산이 안 돼. 그럼 생산이 안 되니까 유방세포가 아주 쉽게 유방암세포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은 어떻게 낫느냐?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다가 다시 켜져서 작동을 하게 되면 암세포로 변질된 유방암세포가 다시 정상 유방세포로 돌아오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냐? 정상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갈 것이냐? 다시 돌아와서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올 것이냐? 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선택으로. 선택은 뭐예요? 우리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왜냐하면 모든 글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해요. 그런데 이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고 싶은 어떤 존재가 자기의 뜻을 글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그 글자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글자는 우연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글도 세종대왕님이 만들 때까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드디어 만들었어. 왜 만들었어요?
참 우리 민족은 글자를 만든 왕이 있어요. 우리 역사에는. 이거 참 위대한 일이에요. 왜?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글자로 나타낼 수가 없어. 또 정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고문을 써서 붙이는데 백성들이 읽을 수 있어 없어? 이게 한자가 돼가지고 못 읽어. 뜻이 전달이 안 돼. 세종대왕이 그것을 어떻게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왕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돼요. 창조를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다 세포인데 그 세포의 작동 방식이 다 뭐대로 작동을 해? 유전자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 유전자는 뜻이야.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는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도록. 네. 그래서 암세포가 생겼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그 암세포를 죽여야만 인간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뜻이 있어. 그 뜻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전자를 보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존재할 수 있는 유전자를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진화했어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누군가 만들어야 돼. 네. 모든 여러분 새를 보고 나비를 보고 온갖 식물 꽃을 보도 다 각각 특징을 가진 모양이 있잖아. 이게 다 뭐예요? 디자인이라니까 디자인. 우연히 이렇게 된 진화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학은 지금 무엇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어요?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근처에 가기를 싫어해요. 왜? 유전자를 연구해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된 존재가 분명해. 창조된 존재가 분명해. 그래서 여기에 입싹 다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도 무신론자였는데 유전자를 배워보니까 야 이거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니네. 왜? 내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반드시 누군가가 창조되어야 존재할 수 있는 글자가 기록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과학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세포 덩어리고 세포 속에는 유전자라는 글자가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라? 글자 덩어리야. 이거는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유전자 지도를 못 만들었어.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려면은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해독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몇 년도까지 여기 보면 인간의 유전자, 게놈은 유전자를 뜻합니다. 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다. 언제? 네, 2003년. 드디어 과학자들이 이것을 읽었어. 이 유전자는 뭐를 하는 유전자인지 이거 알게 된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어. 자, 그러면 유전자는 글자고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고 뜻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기고 암이 생기면 정상세포로 또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는 암세포는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죽이게 돼 있어 또. 우리 몸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인간을 창조한 존재는 인간을 암 안 걸리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렇죠? 그런데 병 걸릴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 여러분 저녁에 보여드린 그 일란성 쌍둥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쌍둥이인데 왜 한 애는 우울증에 걸리고 한 애는 우울증에 안 걸리냐 이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뭐였다? 선택이었다. 나는 선택한 일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느 한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도 뭐예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천만의 말씀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미친놈이야. 이제는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유전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은 뭐다? 하나로 일치한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놀라운 그 현상이 발견됐어요. 있다. 우리 코끼리 여기 있다. 이거 자,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자꾸 없어집니다.
근데 코끼리는 두 종류가 있죠, 지금. 아프리카 코끼리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인도 코끼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에는 요즘 상아가 없이 태어난 코끼리가 많아져요. 인도 코끼리는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왜 아프리카 코끼리만 그럴까? 자, 아프리카 코끼리는 특히 인도 코끼리보다 상아가 길고 크죠. 그렇죠. 특징인데. 근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네, 상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냥이 표적이 안 되는 거죠. 네? 상아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코끼리를 네. 자, 상아가 안 나온다는 말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은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물질을 생산을 해야만 상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아를 만드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야. 작동을 안 해. 자,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상아를 형성시키는 여러 유전자군이 있어요. 그 유전자군에 변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 유전자군을 진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왜 인도에 살고 있는 코끼리들은 유전자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왜 아프리카 코끼리들만 이렇게 될까? 그거 혹시 아세요? 인도는 얘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잡거나 이렇게 포획하지 못하고. 그렇죠.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떻게 코끼리 신도 숭배해요. 인도 사람들. 그래서 코끼리를 죽일 생각은 일체 안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아프리카는 지금 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뭐 하고 있어? 전쟁하고 있어. 내전,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전쟁이야. 그렇죠? 이게 큰일이야. 이게 자꾸 이제 확대되면 나중에 진짜로 하기야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지금 휴전 상태 아닙니까? 자, 그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코끼리를 잡아서 그 상아를 팔아서. 자, 이렇게. 그래서 코끼리를 밀려버려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자, 엄마 코끼리가 여러분, 여러분 총소리가 빵 났는데 코끼리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뭉쳐서 댕기잖아. 15마리, 20마리. 그래서 총소리가 빵
하고 났는데 다 도망갔어. 도망가서 보니까 상아가 제일 큰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다음 날 거길 다시 가보니까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려 나갔어? 상아가 잘려 나갔어. 자, 임신을 한 엄마 코끼리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기는 부디 상아가 없이 태어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다. 자기들이 봐도 그렇거든. 상아가 작은 코끼리들은 안 죽어. 그러니까 우리 새끼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뜻이 뱃속에 있는 아기 코끼리의 유전자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뭐 해라 그랬어요? 태교. 좋은 생각을 해라. 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그 당시에는 후성 유전자학이야 이런 의학, 유전자라는 유자도 몰랐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엄마의 뜻이 아기의 유전자에 전달되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발달된 사고방식이었어. 네. 저도 어릴 때는 그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 싶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언제 확 지어져 버린지 아세요? 그거 웃겼구나. 의과대학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의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것도 뭘 모르고 그런 소리를 했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전자는 뭐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웃겼구나. 여러분 공부해서 똑똑하게 의사가 되는 것이지 바로 역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깨달으면서 이 공부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전자 공부도 안 했으면서. 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에 의해서. 그럴 거 같아서 그랬죠. 그럴 거야. 그럴 거야라는 거를 뭐라 불러요? 그거를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지혜는 지식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이라는 지식을 공부하면서 그 지혜가 무시되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애를 잘 키우겠어. 의사 아닌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우겠어. 네. 엄마는 지혜롭게 키워요. 네. 소아과를 배우지 않아도 엄마들 다 잘 키워 안 키워? 잘 키워요. 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병 낫는 것도 결국은 이 지혜로 나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동물의
그 생각, 그 뜻도 결국 유전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암세포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면 그 인간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T세포라는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랜, 계획, 뜻, 이거는 누구의 뜻일까? 하나님. 그렇죠. 그건 창조주의 뜻이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우리 인간은 분명히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어? 그 창조주, 우리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암 환자가 될 수도 있도록 만든 그것도 누구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암에 걸려도 또 나을 수 있는 것도 만드신 창조주의 뜻이야. 왜 창조주는 인간을 만든 존재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유전자 공부야말로 하나님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유전자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네 이것도 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울증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될 수도 있고 이게 다 유전자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 유전자는 글자야. 그런데 그 글자는 무엇에 반응하게 돼 있어? 뜻에 반응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무엇으로? 내 뜻으로 병이 낫게 돼 있다는 말을 과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과학자들은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녁에. 유전자는 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 선택은 뜻을 정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 선택에 따라.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는 안 해야 되는 선택인 줄 알면서도 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미워해. 왜 인간은 그럴까요? 자, 이런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가 꺼진다는 걸 내가 배워서 알아.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됐어. 그 지식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 초이스.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변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는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엄마 코끼리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유전자의 변질이 돼. 그러면 그 유전자가, 그래서 코끼리 정도 되면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여러분, 또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미국에서 발간되는 사이언스 뉴스라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 간에 읽히는 유명한 그 과학 잡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요?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 바다 한가운데에서 뭐가 변한다?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성이 결정되는 것은 성결정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결정 유전자가 수컷은, 얘는 수컷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열대어들, 수컷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약 20마리, 20마리를 거느리고 댕긴대요. 그런데 이 수컷을 과학자들이 제거를 하면 그 20마리의 암컷 중에서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네. 72시간 만에. 3일 걸리면. 그럼 그 3일 동안에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네,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고, 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20마리 중에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는데, 이 암컷은 수컷이 없어진 것도 뭐예요? 몰라도 변해. 그러면 암컷이 자기의 유전자가 수컷으로 변하는 것은 그 암컷 물고기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의 뜻일까? 이제 이렇게 돼서 여러분, 결국 그 20마리 중에 한 암컷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암컷들은 이런 무늬가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수컷이 되어 있어. 암컷이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머, 나 좀 봐.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유전자의 변화는 누구의 소관일까? 그 유전자를 만든 창조주의 소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타트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과 달라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은 무선적 하나님? 종교적 하나님이에요. 저는 무선적 하나님이에요? 과학적 하나님이에요. 저는 종교적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질색인 사람이야. 그래서 종교적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왜 싫었게?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거든. 거기서는, 그 학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학생들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고, 채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인가, 뭐. 그 시간 제일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그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주로 뭐, 하나님을 대해서 가르치는데. 내가 배우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대. 나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에요. 그럼 예수는 의사도 아닌데 왜 어떻게 고쳤냐? 뭐 어떻게 고쳤다고? 말씀으로 고쳤대.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학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겨울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해를,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의사로서 유전자 의학에 대해서 이제 심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깊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글자 아니야. 해독 가능한 글자야. 그래서 유전자 지도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 와, 이게 그럼 글자라는 것은 뭐야? 그럼 이거는 진화론이 아니잖아. 이건 창조되어야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창조론이 저절로 나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물고기가 지금 암컷이었다가 수컷으로 변한 물고기인데, 저거는 누구의 뜻입니까? 물고기 자신들의 뜻은 아니죠. 왜? 물고기들은 수컷이 없어져도 어디 갔다 오겠지, 놀러 갔다 오겠지, 그렇게 할 텐데. 그건 자기가 수컷으로 변해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유전자를 향한 그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창조주의 뜻 때문에. 그럼 왜 창조주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수컷이 있어야만 뭐가 돼? 이 물고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온 생태계를 조절하고 있는 유전자라는 이런 과학적인 것을 만들어낸 과학자요 창조주이신 존재가 글자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무엇을? 염기서열. 글자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 이 상구를 무슨 구로 바꿀 수 있어? at구로 바꿀 수 있고 at구를 다시 상구로 바꿀 수 있어. 그렇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서로 맞는 것이 종교는 종교고 과학은 과학이라고 이게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병이 날 수 있게 없게? 날 수 없어요.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선택에 반응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의학은 의학이고 종교는 뭐요? 종교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법적이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지금 과학자들은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한 무신론자인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반응하고 있다. 그럼 무신론자들 하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과학자, 의사들은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는 뭐예요? 서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오다가 이번에 이런 타임 잡지에 이런 그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그런데 저로서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어떤 유전자의 변화는 뜻으로 변했다가 뜻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뉴스타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학과 종교는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여러분 돼지 알죠? 산돼지하고 집돼지.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뭐가 달라요? 겉모습을 보면. 산돼지는 상아, 이 어금니,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 집돼지는 이게 없어요. 근데 집돼지도 이 어금니 만드는 유전자 있게 없게? 있어요. 근데 왜 집돼지는 이거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버렸어. 그러면 왜 집에 산돼지를 잡아서 집에 갖다 키우면 이거 가지고 뭐 해요? 송곳니 가지고 막 땅도 팔고 그래서 도토리도 이제 찾아 먹고 뭐 벌레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 오면 주인이 맨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땅 파고 이렇게 할 이유가 필요가 없어지죠. 필요가. 자, 그럼 필요가 없으면 굳이 이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전자는 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 집돼지를 어디로 다시 보내면? 산으로 보내면 그 집돼지가 결국 이게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옵니다. 네. 그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환경. 산이라는 환경과 그 다음에 가축이라는 환경에 따라서도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돼지의 경우는 이거는 무선적 환경의 변화예요. 외부적 환경의 변화죠. 외부의 환경이 변해도 그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어. 돼지는 몰라. 자, 코끼리의 경우는 어때요? 그건 무슨 환경이에요?
외부적 환경은 안 변했어.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그 서식지는 변화 없어. 다 똑같아. 그런데 상하가 안 나와. 그거는 무슨적 환경이에요? 내면적 환경이죠. 자,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해.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겠다고 딱 여기 오면 외부적 환경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슨 환경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내면적 환경. 그래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확실하게 변하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사람을 보세요. 제가 뭐 약성가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느냐도 하나의 환경에 속해요. 그렇죠? 내가 고지방 식사, 뭐 고단백 식사,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세포 내 그 생화학적 환경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현미밥을 드시고 맵고 짜고 이런 거는 좀 덜 하면서 기름기는 적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모든 우리 세포 환경이 싹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유전자 차원에서는 지금 야 이게 뭐야? 완전히 변했네.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박수도 치고 이러면서 완전히 지금 내면적 환경의 변화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도 동시에 변하고 공기도 좋고 자연도 아름답고 이런 거를 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설악산에 와 있으나 서울 시내에서 막 그래서 이렇게 와서 참 설악산이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뭐 하는 것?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자꾸 자 이제 강의 끝나고 또 여러분이 또 바다로 가신다든가 설악산으로 가신다든가 가셔서도 와 인식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하늘을 보고도 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가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 여기 꽃이 있는데 꽃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게 살다 보면 유전자 다 꺼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진선미. 야,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진실이야. 라는 것을 새로운 진실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됐을 때, 내가 그 진실 속에 있는
진실 속에 있는 뭐를 받을 수 있다? 그 생기라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 생기가 나야 안 나요. 이야, 알았다. 그러면 나도 이제 내 유전자도 다시 켜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이 병으로부터 이 암이 나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 선하다.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진선미 속에, 그 진선미 속에 그게 생기가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생기가 막히는 때는 언제예요? 속았구나. 네.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았어.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없구나. 기가 막혀요, 안 막혀? 기가 막혀. 그 순간마다 내 유전자에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가짐 한순간 한순간마다 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방어해야 돼. 지켜야 돼.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지킬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뭐다? 네 마음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들의 건강을 유전자 차원에서 건강을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 차원을 보니까 유전자 차원은 물질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에요? 뜻 차원이야. 유전자가 글자니까 뜻이야. 그래서 내 유전자를 잘 보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경은 씨는 그렇구나 이거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깨달았으면 나는 간 이식 안 할 거야라는 결정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런 분이 카나다에도 한 분 계세요. 김성욱 씨라고 간경화에 만성 간염에 간암에 이제 간 이식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분도 카나다에서는 여기 오지도 않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결정해 버렸어. 나는 간 이식 안 할까. 그래서 이식하지 않고 완전히 간암이 나버리고 그리고 나가지고 뉴스타트를 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그런데 유전자는 회복할 수 있고 그 변질이냐 회복이냐는 것은 나의 무엇에 딸렸다? 나의 뜻에 달렸다. 뉴스타트는 이렇게 간단해요, 알고 보면. 여러분, 자, 나는 당뇨병이다. 그럼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이런 얘기는 없어. 없고 뭐예요? 혈당 조절합시다. 그럼 이 약을 드세요. 뭐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그때밖에 없어. 유전자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회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회복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약이나 뭐 혈압약이나 모든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 고혈압약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그거는 애 장난 같단 말이에요. 약 주면 혈당 떨어지고, 약 안 주면 혈당도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매 평생 나한테 환자가 나한테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와서 처방해주면 혈압 조절되고, 안 해주면 뭐 혈압 올라가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결국 모든 질병은 알고 보니 유전자가 변해서 발생하더라. 그런데 그 유전자는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 그것은 무엇에 달렸다? 내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무슨 뜻을 담기로 선택을 하느냐. 내 내면의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새롭게 환경을 조성하면 유전자는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에 놀라운 변화가 와서 여러분 모두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7분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사람 수가 많으면 이 박수 소리가 크고 해서 그러면 이제 흥이 절로 나는데 이 숫자가 적을 때는 좀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일부러라도 어떻게 박수를 세게 치고 그다음에 함성과 함께 이야 이것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칠 때 생기를 받는 생기의 그 강도하고 오케이 이왕 칠 바에는 뭐예요? 힘있게 큰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러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내 유전자도 더 생기를 어떻게 많이 받고 확실하게 켜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선택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 보세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끼는 강의가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딱 이제 지금 극소수하네. 소수인데 멤버가 수준이 딱 맞은 것 같아.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요, 50명, 60명 되면 할머니도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딱 보니까 말귀를 어떻게 알아들으시는 수준이 어떻게 딱 됐어.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은 수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흥미진진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